안녕하세요. 은빛정보관의 건강전도사 이정후입니다. 오늘 제 목소리를 찾아오신 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은 아마도 목이나 어깨나 쇄골이 요 며칠 유난히 불편했거나 혹은 오래전부터 반복되는 통증을 그냥 참아오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래서 이 시간을 통해 여러분의 몸이 보내는 중요한 신호 하나라도 정확히 짚어 내드리고 지금보다 훨씬 편안한 일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 오늘 이야기의 주제는 바로 많은 분이 가볍게 넘기지만 사실은 아주 위험한 뜻을 가지고 있는 신호, 바로 목과 어깨와 쇄골이 뻐근할 때 나타나는 5가지 경고입니다. 이 경고는 단순한 피로나 근육 뭉침을 넘어서 심장이나 폐나 신경이나 혈관에 문제가 생겼다는 몸의 SOS일 수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이야기를 꼭 끝까지 들어주세요. 여러분의 몸은 절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다만 여러분이 그 신호를 듣지 않을 뿐입니다. 우선 지금 여러분이 금방 따라 할 수 있는 간단한 자기 확인부터 해볼까요? 고개를 천천히 오른쪽으로 돌려보시고 다시 왼쪽으로 돌려보세요. 돌아가는 길이 매끄럽지 않고 어느 부분에서 걸리듯 멈추거나 당기는 느낌이 있나요? 어깨를 들어 올렸다가 내리면서 양쪽이 같은 높이인지 느껴보세요. 한쪽이 조금 더 무겁게 처져 있거나 깊이 들어 올릴수록 통증이 올라오는 분도 있을 겁니다. 쇄골 끝부분을 손가락으로 살짝 눌러보세요. 유난히 아프게 느껴지는 분도 있죠. 이렇게 평범한 하루의 동작에서도 몸은 분명하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신호를 너무 익숙하게 넘깁니다. 어제 좀 무리해서 그렇지 뭐. 잠을 이상한 자세로 잤나 보다. 나이가 있으니 어깨가 뭉치는 것도 자연스럽지. 이런 말로 스스로를 안심시키고 생각을 중단해버립니다. 그러나 이 중단이 바로 병을 키우는 첫걸음입니다. 며칠 전 저에게 전화를 주신 한 어르신이 있었습니다. 평소엔 밝고 활동적인 분이신데 목소리가 많이 힘들어 보였습니다. 정후야, 이 어깨가 그냥 돌처럼 굳었어. 팔을 살짝만 들어도 번개처럼 통증이 내려와. 옆에서 며느님이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버님, 요새 숨도 차시잖아요. 계단 몇 개만 올라가도 쉬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어르신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에이, 나이 먹고 안 아픈 데가 어디 있어. 지나면 괜찮아진다. 여러분, 너무 익숙한 말이지요. 이런 말은 우리가 스스로 병을 키우는 가장 일반적인 방식입니다. 그러나 검사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심장의 혈관이 이미 많이 좁아져 있었고 협심증이 진행되는 상태였습니다. 중요한 건 어르신의 통증이 가슴에 오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통증은 왼쪽 어깨와 쇄골을 타고 팔 안쪽으로 내려갔습니다. 이것은 심장 통증의 대표적인 패턴입니다. 심장은 자기 자리를 아프게 하지 않습니다. 대신 어깨와 팔과 턱과 등으로 신호를 보냅니다. 이 방식은 마치 멀리 떨어진 곳으로 전보를 보내는 것과 비슷해서 실제로 문제가 있는 장기와 통증이 오는 부위가 다르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깨가 아픈데 심장 문제일 수 있고 쇄골이 아픈데 폐가 문제일 수 있고 목이 아픈데 신경이 눌리고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꼭 기억해야 할 가장 중요한 사실은 바로 이것입니다. 어깨가 아프다고 어깨만 문제인 것이 아니다. 목이 뻐근하다고 목만 아픈 것이 아니다. 우리 몸의 통증은 한 장기에서 시작되어 신경과 혈관과 근육을 통해 여러 곳으로 전달됩니다. 그래서 통증이 나타난 부위만 바라보면 놓치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이건 마치 집 안에서 물 새는 소리가 들리는데 실제 물 새는 곳은 벽 뒤 수도관인 것과 같습니다. 소리가 나는 곳만 들여다보면 원인을 찾아낼 수 없습니다. 몸도 완전히 똑같습니다. 압도적으로 많은 분들이 무시하는 첫 번째 위험 신호는 왼쪽 어깨와 쇄골이 무겁고 답답한 느낌입니다. 이 신호는 심장이 보내는 경고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특히 통증이 팔 안쪽을 따라 내려오거나 턱까지 이어진다면 반드시 검사가 필요합니다. 숨이 차고 몸이 쉽게 지치고 가슴은 멀쩡한데 어깨만 아픈 경우, 이것은 심장 통증의 대표적인 패턴입니다. 많은 분들이 심장 문제라고 하면 심장이 쿡하고 아플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심장 통증은 가슴 가운데가 아니라 왼쪽 어깨, 쇄골, 팔 등으로 넓게 퍼지고 압박감이나 답답함으로 나타납니다. 협심증이나 심근경색 초기에는 특히 이런 패턴이 많습니다. 두 번째 위험 신호는 목에서 시작해 어깨와 팔로 내려가는 통증, 즉 신경성 통증입니다. 신경이 눌리면 정확한 한 지점이 아픈 것이 아니라 라인을 따라 통증이 퍼지고 저릿하고 화끈하고 전기 흐르는 느낌이 납니다. 밤에 더 심하고 손 감각이 둔해지고 물건을 자꾸 떨어뜨리는 증상도 나타납니다. 특히 설거지를 하거나 물건을 잡는 동작에서 갑자기 힘이 빠지는다면 바로 신경 문제를 의심해야 합니다. 목 디스크나 경추 협착증 초기에는 통증보다 힘 빠짐과 감각 이상이 먼저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통증이 약하다고 절대 안심해서는 안 됩니다. 세 번째 위험 신호는 쇄골 위쪽이나 어깨 윗부분이 찌르듯 아프고 숨을 깊게 들이마시기 힘든 느낌입니다. 이 신호는 폐나 흉막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나타나는 증상일 수 있습니다. 특히 오래 앉아 있었거나 장거리 이동을 했거나 다리가 붓는 시기가 있었다면 폐색전증까지 의심해야 합니다. 폐색전증은 다리 정맥에서 생긴 혈전이 폐로 이동해 혈관을 막아버리는 질환인데 초기의 어깨 통증, 쇄골 통증 등 통증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실제로 한 어르신은 숨이 차서 그런 줄 알았지 쇄골이 아픈 게 폐 때문인 줄은 몰랐어라고 말했습니다. 네 번째 위험 신호는 팔을 올릴 때 특정 각도에서 유난히 아프고 누우면 더 아프고 옷을 입고 벗기가 힘든 어깨 관절 문제입니다. 오십견이나 회전근개 파열은 단순히 굳은 것이 아니라 관절 구조가 손상된 상태입니다. 파스나 찜질로 해결되지 않고 시간이 지날수록 더 악화됩니다. 처음엔 뻐근함 정도이지만 나중에는 팔이 귀 옆으로 올라가지 않고 뒤로 손이 전혀 가지 않고 심지어 옷을 입는 것조차 고통스러워집니다. 다섯 번째 위험 신호는 쇄골 아래쪽 림프절이나 주변이 유난히 예민하고 압통이 심하며 전신 피로가 동반되는 경우입니다. 이 부분은 림프가 모이는 자리라 전신염증이나 면역 문제가 신호를 보내는 곳입니다. 이유 없는 체중 감소, 밤에 땀을 흘리는 야간 발한, 지속적인 미열이 함께 나타난다면 꼭 확인해야 합니다. 이제 여러분이 스스로 자신의 몸을 확인할 수 있도록 위험 신호 체크리스트를 드리겠습니다. 왼쪽 어깨가 이유 없이 아프다. 숨이 가빠지는 순간이 있다. 통증이 목에서 어깨로, 어깨에서 팔로 이동한다. 저릿함이 자주 느껴진다. 손의 감각이 둔해졌다. 팔에 힘이 빠진다. 물건을 떨어뜨린 적이 있다. 파스가 전혀 듣지 않는다. 숨을 깊게 들이마시면 아프다. 등이 찌르듯 아프다. 누우면 통증이 더 심하다. 아침보다 밤이 더 아프다. 쇄골 주변을 누르면
별 이유 없이 아프다. 가슴이 아닌 어깨가 답답하다. 자주 피곤하고 잠이 늘 부족하다. 체중이 조금씩 줄고 있다. 밤에 땀이 난다. 열은 없는데 몸이 무겁다. 자고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다. 최근 스트레스가 극심했다. 이 20가지 중 6가지 이상 해당된다면 반드시 점검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통증을 완화하고 예방하는 실제 방법입니다. 먼저 턱을 당기고 목을 길게 세워 10초 유지합니다. 어깨를 뒤로 크게 20번 돌리고 양손을 등 뒤에서 깍지 끼고 가슴을 열어 깊게 호흡하세요. 문틀 스트레칭으로 가슴 근육을 열어주고 쇄골 주변을 손끝으로 부드럽게 원을 그리며 풀어줍니다. 손목과 팔꿈치 스트레칭도 함께 진행하면 목 어깨 부담이 줄어듭니다. 생활 습관으로는 고개 숙이고 스마트폰 보지 않기, 30분마다 자세 바꾸기, 하루 물 1.5리터 마시기, 수면 7시간 이상 확보하기, 하루 2번 스트레칭하기, 무거운 물건 갑자기 들지 않기, 저녁 늦게 찜질 오래 하지 않기 등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통증은 무작위로 생긴 것이 아닙니다. 모두 원인이 있고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를 알아차리는 순간부터 여러분의 몸은 달라집니다. 통증을 무시하는 습관을 버리고 통증의 의미를 읽는 습관을 만들면 5년 뒤의 삶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몸은 늘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그 신호를 듣기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을 통해 통증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고 하루를 새롭게 시작하는 힘을 얻으셨으면 합니다. 저는 은빛정보관의 건강전도사 이정후였습니다. 여러분의 건강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